2010년쯤이었던가 여러분 강사모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말을 듣고 4년도에 강사모라는 카페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 카페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 속에서 뭐 농장한다든지 펫샵 한다든지 애견센터 하시는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방문해보고 그랬었는데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사모 지금 도구팔자라고 돼 있는 그 처음에 만들어진 강사모 지금 196만이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강아지를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강아지 공장의 핵심이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버추얼 커뮤니티라는 가상 공동체를 연구를 해서 가상 공동체 속에서 개인하고 사회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식에 대한 공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지만 정말 안 좋은 것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가상 공동체를 연구한 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서 가상 공동체 지식 공유 모형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 논문의 주제였고 그 논문의 주제에 맞춰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서 2019년도에 가상 공동체인 버추얼 커뮤니티에 대한 논문들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한 명부터 시작한 강사모 공식 카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다음 강사모라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생명 존중이라든지 올바른 다음 세대를 위한 반려견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음 포탈이 가지고 있는 이 포탈의 문제점들 때문에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 카페에 있는 성인 스팸이 넘쳐나는데도 다음 카페에서 어떻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전달하고자 저는 계속 글을 쓰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반려견에 대한 가치가 생명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제가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개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펫샵을 진짜 설립을 해서 강아지 입양 보내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너무 지옥 같았어요. 그 막 번식장에서 또 농장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개를 막 강제 교배하고 크리스마스 시즌, 뭐 어린이날 시즌 이런 시즌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입양 보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번식을 해야 되죠. 새끼를 언제 낳아야 돼요? 2달 전에 낳아야 되잖아요. 3월에는 출산을 해야 돼요, 개들이. 그게 돈 계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펫샵이 문제다, 변종 펫샵이 문제다, 사회적인 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뜯어보면은 이용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출처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더 커져서 지금 그들이 반려견 산업을 말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또 뜯어보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내재해 있었고 이 반려견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커뮤니티부터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문제에서 개인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속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 안 하고 그냥 강아지를 사랑하는 이름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면 거기 가입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강아지를 팔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 중심에 그런 번식하는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써가지고 그렇게 단기간에 2004년부터 14년까지 100만 명의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강아지 분양 컨텐츠를 핵심으로 해서 무지하게 사고 팔았죠. 그게 대한민국이 말하는 지금 반려견 문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너무 싫었고 그렇게 강제 번식당하고 비윤리적으로 그런 산업들을 키워온 어른들의 모습이 너무 싫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10년도에도 제가 그런 문제들 강아지 공장, 유기견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화하고 싶어서 강사모 도구팔자에서 의견들도 내고 유기견에 대한 문제라든지 강아지 공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2004년도에 만들어진 강사모 도구팔자라는 지금 190만 명의 커뮤니티에 있는 운영자가 저를 이제 연구 강퇴를 시켰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강사모라는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강사모에 대한 올바른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부여를 한 거죠. 그 동기부여가 되다 보니까 저는 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 가슴 아팠던 모든 시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비참했던 거는 내가 아무리 올바른 사회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내가 정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어느 누구에 대해 가서 저 강사모 누구입니다, 강사모 누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더 이상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돼가지고 이렇게 번식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꺼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너 뭐하는 놈인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케팅 공부를 했고 브랜드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또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글들이나 내용들은 제가 2010년도부터 거의 한 15년 이상을 꾸준히 써온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글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손목이 약간 좀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되게 손목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 행복하고
우리 미래에 창의적인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한 명부터 시작하는 강사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저를 엄청 욕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고 네가 뭔데? 네가 뭐 무슨 반려견 문화야? 네가 뭐야? 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을 보시면 빅데이터를 보는 반려동물 산업과 미래는 제가 사업을 7번 실패를 했지만 그 사이에 전국을 다니면서 300명 이상의 CEO를 만나고 대규모 강연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굉장히 많았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빅데이터를 보는 반려동물 산업과 미래에서 제가 전했던 이야기는 우리 반려동물 산업 다 뜯어봐. 이런 사회적 문제 이거 다 뜯어봐. 뜯어봤더니 문제가 있네. 사람에 대한 교육이 없네. 교육에 대한 문제들은 누가 해결할 건데 어느 누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훈련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대단한 어벤져스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강아지를 구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계속 던졌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책이라도 하나 줄 수 있고 이야기라도 하면서 제 컨텐츠를 주긴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식으로도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보는 반려동물 산업과 미래,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견 바이블, 펜노스, 하늘나라에서 반려동물 보낸 신호, 린 레이건 작가가 집필한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 반려동물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책으로 펼쳐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전, 사후, 펜노스까지 컨텐츠들 다 펼쳐 보이면서 저는 이 반려견 문화를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거든요. 세상에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하고 싶었던 시기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은퇴를 하는 한 50이라는 나이를 먹고 인생에 뭔가를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 세상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터로 데뷔를 하고 글을 쓰는 작가로 데뷔하고 언론사 대표로서 일을 하고 이렇게 뭐 커뮤니티 운영하고 지금 국제 반려동물 교육 문화원까지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런 돌이켜 보면 제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동안 그러니까 제 가슴 속에 뭐 때문에 나는 내가 IT 일만 해도 되는데 사실 저는 IT 전공자거든요. 컴퓨터공학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박사과정은 비즈니스 IT를 했어요. 저는 해외에 있는 IT 관련 뭐 IBM, 선, 오라클, HP 그리고 ITIL,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진짜 다양한 많은 라이센스들이나 자격증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왜 강아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뭐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왔나. 되게 힘들게 성장해 오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런 실현을 당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수모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동물 복지에 관련된 일들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려고 했고 여러분들이 후원하려고 하면은 사료 후원하고 할 때 사진 찍고 막 물건 보내주고 이런 것들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여줘야지만. 근데 저는 제가 누군가를 컨설팅 해주고 기업에 있는 대표님들 통해 가지고 어디 사설 보호소가 어려워요? 어느 공간이 어려워요? 그리고 제 컨텐츠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그 비용들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고 국경 없는 수의사회 같은 데 기부를 하고 어느 회사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들을 기부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그 회사를 도와주고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이용료 선생님 뭐 불이 났으니까 간식 좀 기부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기부하고 약간 그런 삶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가지고 그 남는 시간들을 강아지 실종이나 유기동물 실종이나 이런 것들을 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이러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활동했던 이유는 내가 불쌍한 아이들을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억대 연봉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하준이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억대 연봉 받아가지고 내 생활에 안정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그 재능이었기 때문에 재능들을 이제 기부를 하면서 사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콜라보 해가지고 도울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쪽지도 오고 막 메일링 같은 것도 오고 뭐 설문하는 폼에다가 막 악성도 막 그런 글로 달고 모함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블라인드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직장 내에서 그냥 터무니없는 그런 제 채널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저를 비방을 하고 터무니없는 구설수를 올려가지고 인사팀에게 조사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인사팀에도 떳떳하게 대외활동 증명하라고 다 증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모함의 정도가 너무 심해 막 그러다 보니까 인사팀에서도 그걸 가지고 저를 이제 완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으로 직장에서 일한 내용 가지고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때 저희 부서가 S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제가 터무니없게 지정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멘탈이 무너졌는데 그 멘탈이 무너질 때 그동안 이제 그런 블라인드 앱에서 마녀사냥 당하고 개인적으로 메일 오고 쪽지 오고 설문조사하는 그런 폼에도 뭐 악성 그런 글들 달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너무 쌓여있다. 그게 빵 터져버리니까 그게 공황으로 왔고 그 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무척 괴로워하는 순간들이 찾아왔고 그 순간들로 인해 가지고 제 인생이 마치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나 미래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냥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강아지를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삶들을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관심이 있었고, 그 역할의 중심에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미치는 개인과 사회에 올바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그리고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겪게 하지 않겠다는 약간 그런 사명감? 그런 소신? 그래서 제가 한 명부터 만들어서 지금 12만 6천 명까지 지금 강사모 커뮤니티의 인원들을 키워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급성장 시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룹이나 이렇게 채널도 쭉 다 하면 인원이 43만 명이나 돼요. 저는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키워 올려가지고 현 시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허황되게 뭔가를 해가지고 어그로를 끈다든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고, 그 표현들을 통해가지고 서서히 브랜딩화 시켰고, 서서히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도 마케터니까요. 제가 강사모 미디어의 그 CEO, 마케팅은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이 반려견에 대한 이 밸류,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내가 그 무대에 서야 되잖아요. 그 무대에 서야 될 때 지질성 있게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고, 그 꾸준함으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12만 6천 명이라는 커뮤니티가 가상 공동체에 있는 커뮤니티긴 하지만, 이 속에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관심이 있어요. 결국에 그게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올바르고 행복하게 가려고 하면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네이버 이 강상모 공식 카페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틀렸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번식업자가 오고 강아지 공장을 만들든지 막 기계처럼 막 그냥 찍어내는 그런 번식업자를 키워내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나 강아지 사랑해, 강아지 필요해, 내가 이마에 줄게, 장난감처럼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있는 사상이 갇혀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대신에 저는 지금 앞으로 이제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것들을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이 메타버스 세상과 이 먼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강아지에 대한 진정성과 강아지에 대한 사랑과 올바른 판단과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저의 인생의 마지막을 떠날 때 최경선이라는 사람은 강아지를 사랑했어. 그리고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10년도에 펫샵을 했었거든요. 펫샵을 했었는데 사모예드 강아지를 입양시키기 위해 데려왔어요. 그때 입양시키러 온 강아지 사모예드가 펫샵에서 홍역이랑 파보가 걸린 거예요. 근데 거의 일주일 동안을 이 친구가 신음을 하면서 수액을 맞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케어를 했는데 고개가 이렇게 꺾일 정도로 괴로워하는데, 제가 그 일주일을 거의 옆에서 붙어가지고 간호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저는 펫샵 운영하면서도 수액을 매일 맞췄고요, 약은 매일 먹였고요, 정말 끝까지 케어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제 속에 이 아이는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7일째 되는 날은 너무 심하게 홍역과 파브로 인해서 너무 이제 절규하듯 이렇게 비명을 지르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원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얘는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했고, 처음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 괴로움이란, 너무 제가 진짜 이 아이를 안락사 시켜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서 저는 단지 경매장에서 이 아이를 데려왔던 것 뿐인데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 처음으로 안락사를 경험하면서 진짜 너무 많이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농장을 알아보고 농장의 출처를 찾아서 공간들을 실제 가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번식 기계처럼 번식하는 그런 공간에서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강아지에 대한 항체 관리라고 해서 강아지는 0부터 6단계의 항체가 있는데, 항체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예방접종도 시켜야 되고 회충약도 먹여야 되고 구충약도 먹여야 되고 이런 관리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의 비닐하우스와 가까운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공간에서 뜬장 속에서 갇혀가지고 번식만 하는 부모견 밑에서 이 강아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괴로워, 그걸 바꾸고 싶어서 그런 약간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버추얼 커뮤니티라는 걸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 강사모라는 이 쓰레기 같은 이 커뮤니티를 바꿔야 되겠다, 정화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강사모에 대한 상표권도 제가 등록을 했고, 그 상표권도 제가 소유권자로 제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교육에 대한 이 상표권이나 동물병원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강사모에 대한 것들을 제가 상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다음 세대들은 올바른 생각들을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들로 통해서 정말 진짜 대한민국 진짜 반려견 문화, 반려견의 생각, 반려견의 철학, 야 진짜 살아가는 이 반려견 문화 정말 대박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는 글을 써서, 제가 이제 반려동물 관련돼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책도 한 5권 정도 개정판까지 포함해서 집필을 했지만, 뭐 제가 뭐 잘났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강아지 이야기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정말 미래에는 정말 반려견 문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우리 강사모 공식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반려견 문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또 도약하는 우리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발렌 커뮤니티 운영하는 강사모 최경서 박사가 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서 박사였습니다.